그런 말을 하지. 나는 어렸을 때 정말 못생겼다는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엄마 너무 가난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못생긴 거 내가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 이건 내 일생 최대의 축복 블레싱이었다.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시련 그 덕분이 내 삶의 최대의 축복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다 망할 것 같다. IMF 이후에 정말 대대적인 위기다.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08년 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금융위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걸 하고 싶어. 제가 그때 긍정 심리학, 행복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알려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내 수업을 들어라. 그래서 그 PD랑 작가가 제 대학원 수업에 몇 번 들어왔어요. 대학원 수업은 3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 심리가 이런 거고 행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2월 달에 방영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에도 연락이 오고 엄청 반응이 뜨거웠어요. 신문 기사 나가니까 막 퍼날라가지고 완전히 오해하고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안 되겠다. 이거 정리를 해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해서 2년 뒤에 2011년 3월에 회복탄력성 책이 나옵니다. 나와서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많이 학술논문에 여러 학문분야에 사회과학 분야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자기개발서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인용을 했는데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인용된 분야는 간호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질환으로 예를 들어 유방암 3기 그래서 한쪽 유방을 도려내고 뭐 이런 수술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 타격을 받겠죠. 그런 분이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는가와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해서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가 그 기간을 예측을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사람의 혈압, 혈당 뭐 이런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심리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멘탈만 강하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수술해도 빨리 납니다.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역경이 아니에요. 큰 역경, 작은 역경 다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어려움,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놓쳤어. 역경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잘 넘기는 큰 역경, 본인의 부상, 질병, 누가 가족이 죽고 막 이런 큰 역경,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런 큰 역경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역경, 어려움, 시련 이거를요 단순히 참아 견뎌내는 인내심이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은 그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더 튀어 올라가는 마음 근력이에요. 그래서 역경 때문에 더 좋아지는. 역경 때문에 어떻게 더 좋아져? 역경 힘든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전화이고 그 뜻이 아니에요. 도약하려면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그 뜻이에요. 내려가야 올라가요. 싸워야 친해져. 비가 와야 땅이 굳어요. 앓고 나야 건강해져요. 역경, 시련, 어려움이 없어요? 나약해요. 도약하지 못해요.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인생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겠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실패한 굵직굵직 실패한 걸 나이를 놓으면 이래요. 회사 쫓겨나고 사업 차렸다 24살에 망하고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 가고 그런데도 뭐 국회의원 병이 걸렸나 상원의원 하회의원 계속 출마하고 정치인이겠죠. 계속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이에요. 이 링컨은 삶이 실패 연속이었어요. 실패를 훨씬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당선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링컨은요 대통령을 하는 내내 칭송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욕했어요.
맨날 욕만 먹었어요. 이분 그런 분이에요. 대통령 하면서도, 하기 전에도. 그래서 위대한 리더들, 우리가 다 뭐 위대한 리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위인전 봤죠? 이승훈, 처칠수,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등 이런 그 위인들 쫙 보면 어때요? 하나같이 지질이 고생합니다. 역경이에요, 역경. 이분들이 위대해진 건 그분들의 역경 덕분에예요. 역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더 강해지고 인류의 역사의 보편적 진리예요. 인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광릉수목원 있죠. 광릉수목원은요, 서울에서 가까운 광릉수목원 엄청난 원시림이 있는 데입니다. 광릉수목원에. 거기는요, 태풍 좀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이렇게 뽑혀 나갑니다. 아니, 태풍에 뭐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광릉 수목원 바로 바깥에 있는 가로수들은 나뭇가지 몇 개 부러질까 말까 하고 멀쩡해요. 가로수는 뿌리째 잘 안 뽑혀요. 근데 이 수목원 안에 있는 이 거대한 나무들은 왜 뿌리째 뽑힐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수목원은 땅이 기름져요. 토양이 비옥해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 사는 나무들은 시련과 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도 않아요. 뿌리를 대충 내려도 먹을 게 풍부하게 올라와요. 편하게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역경이 큰 파도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닥쳐오곤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크고 작은 파도가 다 와요. 이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거를 이겨내려고 팔 벌려서 저 파도를 내가 막으려고 그러는 건 무모한 거고, 가장 현명한 것은 파도가 몰려오면, 역경이 몰려오면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평탄하게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은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 가다가 팡 한번 떨어져 봐야 저기가 위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고요. 팡 떨어져야 반발력이 생기고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방향 알고 추락해 봐야만 다시 올라갈 필요성을 절감해요. 그게 바로 회복탄력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회복탄력성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력, 이 두 가지 요소, 이게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이 다 MPFC 전전도 피질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분이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져야 회복탄력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까지 지금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먼저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되면 불행할 거야 하는 감정 예측, affective forecasting을 계속 하면서 삽니다. 이 affective forecasting, 감정 예측에 관한 연구를 아주 뛰어나게 재밌게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길버트 교수고, 이 책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국 번역이 행복의 권력 비틀거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핵심 내용이 바로 이 감정 예측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게 있다고 쳐봐요. 그거는 되면 로또라고 칩시다. 로또 한 20억만 당첨이 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못하면 난 엄청나게 불행해질 텐데, 또는 대학 입시, 내가 저 학교 떨어지면 나는 무지하게 불행할 텐데, 이런 거요. 미래의 어떤 일이 나를 얼만큼 불행하게 할까, 얼만큼 행복하게 할까, 를 우리는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측이 하나같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방향으로 틀리냐? 다 과장한다. 과장.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엄청 행복할 거야. 근데 실제로 당첨됐어요. 로또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뛰어나 있습니다. 그럼 당첨되기 전에는 그거 당첨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 쭉 보니까 어때요? 안 행복해요. 90% 이상이 훨씬 더 불행해지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뭐 자살하고 뭐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돈벼락을 맞잖아요. 사람이 불행해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2달, 3달이 채 안 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어때요? 고3 때. 그 대학만 가면 난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고3 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학교 합격했어. 뛸 듯이 좋아하지. 나 드디어 붙었다. 나 뭐 연대 붙었다. 서울대 붙었다. 나 뛸 듯이 좋아해. 그 얼마 갈까요? 2-3달. 첫 중간고사 지날 때쯤이면 다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외부적 사건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했다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요. 심지어 한쪽 다리를 잃는 비행한 사건을 겪는 사람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평생 불안할 것 같죠? 아니요. 6개월에서 1년 지나죠. 다시 원래 행복 상태로 돌아와 버려요. 그걸 다니엘 길버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요 사람은 행복한데 행복의 수준이 기본이 30점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좋은 일 있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대학교 붙었다 기분이 좋아요. 테니어 떨어졌다 기분이 나빠요. 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됐다고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좋아졌다 나쁘다. 좋아졌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데 요 사람은요. 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20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이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렇게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ABC의 차이가 뭐예요? 기준 점수가 다르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10점을 기준으로 올랐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20점을 기준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점으로 기준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감을 올려야 돼요. 그럼 다 무슨 생각만 하냐면 여기 어떤 외부적인 사건으로 어떤 계기로 요거 올라가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나 그거 했을 때 이렇게 행복해졌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기본 베이스라인이에요. 너의 기본 기준 점수가 10점이냐 30점이냐 이 기준선을 높여야 돼요. 기준선을 높이면 뭐냐면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분 나빠질 거예요. 좋은 일은 기분 좋아져요. 그런데 그 출렁이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이 기준선 높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긍정적인 뇌를 만든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는데 리셋 레인지를 행복의 기준선을 올리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 특정한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몸과의 내면 소통이에요. 어떤 의지력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딱 뉴럴 네트워크, 근육, 혈액, 심장, 허파 이건 아주 최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사람의 지속력, 끈기, 회복 탄력성, 이 멘탈을 다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 따로 있고 육체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이라는 건 다 뉴런에서 나오는 거고 뇌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다 혈액, 심장, 허파, 산소 잘 돌고 혈액 잘 돌고 근육 튼튼하고 뭐 이런 거랑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멘탈, 회복 탄력성 멘탈을 키워야 되는데 무슨 심장, 허파 얘기하고 있어. 그게 그거예요. 가장 빠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살아요. 우리의 경험을 스토리로 쫙 정리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자 보세요. 나는 오늘 때 점심 때 친구들과 냉면 먹었다. 이건 스토리예요. 아닌데 나 진짜 친구들과 냉면 먹은 내 경험인데 아니요. 여러분은 점심 때 친구들과 냉면 먹으려면 수백만 가지의 행동을 했을 거예요. 식당까지 몇 걸음 걸어가고 뭐 돌아보고 뭐하고 손가락 어떻게 움직여 젓가락을 몇 도 각도로 뻗어내서 냉면을 집은 다음에 입에 넣고 몇 번 씹은 다음에 삼키면서 여기 육수 좀 더 주세요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행위를 해요. 어디도 냉면 먹었다라는 행위는 없어요. 수없이 많은 행위를 하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의적으로 내 맘대로 툭 잘라서 나 냉면 먹었어. 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맘대로 편집해서. 그리고 냉면 먹었으란 스토리 만든 거가 바로 뭐가 돼요? 에피소딕 메모리가 돼요. 이 이야기 단위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쌓인 게 뭐예요? 그게 셀프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는 what I memorize.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의 단위가 뭐예요? 내가 만든 스토리들이에요. 자, 오늘도 잔소리하는 엄마랑 싸웠다.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걸 잔소리라고 하고 이거 하고 나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이거 이만큼 뭉뚱그려가지고 나 엄마랑 싸웠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기억나요? 엄마랑 싸웠어 라는 스토리만 기억나요. 그게 We Live Our Story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나, myself 자체가 돼요. 우리는 스토리텔링 속에서 살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스토리 그 자체예요. 내 인생은 내가 펼쳐놓는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삶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덩어리예요. 이야기 덩어리. 그리고 셀프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야기 덩어리예요. 이 이야기의 직접이 나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그러면 나란 인간을 바꿔버리고 싶어. 뇌를 바꾸고 이 셋 레인지를 올린다는 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해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스토리텔링 패턴에 영속성, 보편성, 낙관성 등등이 있는데 영속성이 뭐냐면 어떤 걸 늘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가 자동차를 세워놨어요. 잠시 주차를 해놨어요. 근데 누가 와서 탁 받고 갔어요. 찌그러뜨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쪽지도 안 남겼어요. 기분 나쁘죠. 나쁜 일이 생겨요. 기분 나빠요. 그때 영속적으로 이걸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휴, 나한테 왜 맨날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오늘만 생기는 일이냐? 생각해보면 비슷한 일 맨날 생기지.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즉 뭐냐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영속적인 일로 일반화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걸로 만들어버려요. 보편적인 게 뭐냐면 차가 찌그러져서 그럼 차 찌그러진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차만 찌그러진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찌그러진 것 같아. 나는 인간관계도 찌그러지고 오늘 하루도 찌그러지고 시간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걸 쫙 시간적으로 잡아 늘려버려요. 늘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쫙 넓혀버려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다 찌그러진 걸로 받아들여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의 셋 레인지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자, 부정적인 일이 생겼어. 자동차가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 아, 오늘은 참 운이 없네. 아, 여기다 세우면 안 되겠구나. 여기 위험한 자리인가 보다. 이제 다음부터 여기다 세우면 안 되겠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 찌그러질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내 삶에서 오늘만 생긴 일이야. 특별히 생긴 일이야. 어쩌다 생긴 일이야. 일시적인 일이야. 이렇게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재수 없어서 오늘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안 받아. 특수적으로. 이거 빨리 어디 가서 피고 고쳐야 되나? 거기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아. 차는 찌그러졌지만 다른 건 다 괜찮아.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발견이 돼요. 우울증을 겪거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스토리텔링을 자꾸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걸 바꾸는 게 인지치료고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가.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연결이 된 건데, 그냥 ABC 또는 ABCDE. 이거는 뭐냐면, 자, 어떤 배가 와서 나를 쾅 부딪혀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조용히 있는데 누가 쾅 박았어요. 그러니까 결과, 컨시퀀스, 화가 확 나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 B가 있는 거죠. 누군가 부주의로 아니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나를 박았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빈 배가 그냥 바람에 쓸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프가 틀렸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배가 내 뒤를 박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B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 집을 고쳐주기로 했는데 내 친구가 내 집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냥 집을 안 고쳤기 때문에 연락도 없이 안 고쳤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연락도 없는 걸 보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긴 거고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무시당했다 이 생각해요. 근데 바꿔보면 이럴 수 있죠. 약속을 어긴 게 그 사람이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로 인사불성이 돼서 병원에 지금 누워있다. 화가 날까? 안 나죠. 어쩔 수 없는 일. 근데 그런 가능성, 내가 화가 안 날 가능성은 생각 안 하고 내가 제일 기분 나쁠 가능성만 생각해요. 그게 부정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 B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디스피테이션, 내가 스스로 내 가정, 내 가설, 내 믿음 체계에 대한 반박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를 다시 얻는 거, 그걸 해야 돼요. 자, 지금 잠깐
메모지를 꺼내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최근에 있었던 생각나는 제일 기분 나빴던, 제일 속상했던 그 하나 생각을 하세요. 나를 쾅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게 A예요. 기분 나쁜 adversity. 그 다음에 그 일이 기분 나쁘게 되었던 이유를 적어요. 이 B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전제가 뭐지? A가 왜 기분 나빠? 그 일이 왜 기분 나빠? 아, 이러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기본 전제 이런 거예요. 그 일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그 결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맞받아쳤고 뭐라고 했고 그 결과 어떻게 싸웠고 이걸 적는 거예요. 이 세 번째 C.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디스피테이션이죠. 디스피테이션. 반박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반박하는 거예요. 특히 B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그렇게 단정지었잖아. 근데 그런 증거가 과연 있었나? 당연히 그거 나 무시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런가? 혹시 다른 일은 없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닐까? 그 사람이 예전에 어렸을 때나 먼저 어떤 경험을 해서가 아닐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닐까? 등등등등을 내가 나의 B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이거를요 제일 화났던 일 한 개 하고 또 몇 개만 해보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했던 습관이 덜컥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 번 덜컥 바뀌었다고 그게 계속 내 습관으로 장착되냐? 그러진 않아요. 몇 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분 나쁠 때마다 가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걸 적으세요. 그리고 이 차원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쁜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 두 가지 요거로 한번 점검, 그 다음에 요거로 한번 점검 이렇게 해보면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게 셋 레인지를 높이는 하나의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효과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 몸 튼튼해지려고 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 멘탈 높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뇌 행복하게 만드는데 운동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논문에서 검증된 결과로 나온 것만 얘기합니다. 프로작과 리탈린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도 없어요. 운동은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예요. 그 다음에 석 달간 운동을 했더니 새로운 신경세포 생겨났다. 뇌세포는 한 번 생기면 다시 안 생겨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운동하면 새로운 세포 계속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운동이 치매를 늦춰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치매를 치료합니다. 치료도 한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고의 메디컬 저널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뭐냐면 1번이 뭐냐면 행복감이에요. 셋 레인지를 올려줘요. 긍정적 감정 올려줘요. 자존감 올려줘요. 그 다음에 뇌기능 향상시켜요. 산소 더 많이 공급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뉴런, 혈액, 그 다음에 근육, 심장, 폐 이 5가지 다 키우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제가 미국 국립정신보건협회 아주 큰 기관이죠. 거기서 보면 스트레스 감소, 동기부여, 자아중심감 증대, 대인관계 향상 이거 다 회복 탄력성 요소들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단일한 뭘로 해서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높이는 건 없어요. 무슨 운동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기본으로 열심히 걸어 다니세요. 열심히. 걷기 좋은 거 몰라. 누가 모르나. 아는데 안 하죠? 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운동이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 건강에 좋은지를 알면 운동 안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요. 뇌를. 제가 유튜브 매주 강의하잖아요. 매주 강의. 마음 걸려. 그냥 1시간 내내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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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내내 하는 게 더 강의 효과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필수예요. 필수. 뇌라는 우리 이 머리 뇌라는 거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자세한 건 제 내면 소통 책을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없어져요. 이 우렁쉥이에요. 멍게 같은 거. 얘네들은 바위에 평생 붙어 살아요. 근데 얘네들이 알을 낳아요. 알에서 깨면 이런 올챙이 같은 애들이 헤엄쳐서 다니다가 좀 자라면은 자기 머리를 이 바위에 탁 붙여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갖고 그때부터 평생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머리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여기 이렇게 붙어 살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올챙이 시절에는 브레인이 있고 신경망이 있고, 왜?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뇌와 신경망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머리를 박고 자란 다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딱 머리를 박고 자리에 정착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브레인을 소화해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큰 애는 얘, 이렇게 생긴 얘 멍게에는 뇌가 없어요. 신경 시스템도 없어요. 안 움직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에 1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든지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좀 나눠가지고 3종류는 해야 돼요. 스트레칭, 장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요 3가지. 그리고 보너스로 계속 걷기. 이게 돼야 아까 얘기했던 근력, 뭐 심장, 폐,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우리 심리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얼마 앉아서 명상하려고 그러는데 뭐 불안감이 올라와요, 뭐 짜증이 나요, 인간관계 갈등이 생겨요. 많은 거가 운동, 매일 1시간씩 운동으로 거의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짜증이 갑자기 안 나고, 사람이 성격이 원만해지고, 주변 사람과 잘 안 싸워. 이유는 운동한다고. 그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 회복 탄력성 뒷부분에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개 써놨어요. 그 다음에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이 연세가 더 많아서 운동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주 약한 운동. 진짜 뇌에 좋은 운동은 뭐냐면요, 그룹 댄스예요. 에어로빅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다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룹 댄스는 뭐냐면 남의 움직임을 내가 보고 박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남이 하는 걸 보고 내 몸을 움직인다. 이게 엄청나게 뇌에 좋은 자극을 줘요. 그리고 비트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뇌에 도파민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뇌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요.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구청 이런 데 가면 그 그룹 댄스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값도 굉장히 싸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자꾸 움직이는 걸 계속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무리해서 하지는 마세요. 절대 부상이나 다치지 않아요. 살살 하세요. 살살. 운동하고 그다음에 긍정적 스토리텔링 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 회복 탄력성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